상속에 대한 설명을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상속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즈의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신중하게 고민해서 그 상속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고요. 상속은 클래스 간 정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므로 후손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상속받는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필요한 조처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필요 없어? 그럼 빈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그것이 불러졌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 이즈가 성립하더라도 상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고민해 줘야 됩니다. 형제 클래스 간 차이는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메소드 내부의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거는 형제 클래스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메소드의 수의 차이가 아니라 뭔가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내용의 차이도 전혀 엉뚱하게 다른 것이 아니어야 돼요. 의미적으로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객체를 처리할 때는 항상 상위 추상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문제가 없게끔 상속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 계층도에서 반말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들은 공통 리모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상속으로 쭉쭉 내려오게 되면 얘네들은 공통 코드를 정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이 타입들은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리모컨으로만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직합니다.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설계한 클래스가 아닐 경우 이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포함 관계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면 코드 수정 없이 상속하는 것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6번째, 클래스의 상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상속 깊이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너무 많으면 안 좋다. 상속과 포함 관계 중 둘 다 가능했을 땐 포함 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예는 뒤에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릴 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그것을 구체하는 클래스가 반드시 제공해야 된 메소드 목록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서브 타이핑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비행기, 나비, 꿀벌, 새 모두 fly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같은 의미의 메소드를 제공한 클래스를 그룹핑해서 공통 리모컨으로 처리해 줄 수 있고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상속 말고도.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곤충과 비행기는 논리적으로 상속 관계에 있는 애들이 아닌데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코드 공유가 목적이 아니다.
인터페이스는. 특히 자바 8 이전에는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가 있고, 지금은 메소드를 기본 메소드라는 걸 정의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객체지향 측면에서는 선언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름은 같지만 내부 구현 방식이 다른 것을 묶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코드 공유 기능이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비행기가 날아다녀야 되는 어떤 구현, 나비가 날려다니는 구현은 서로 코드가 전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은 fly이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 인터페이스는 코드 공유의 목적이 아니다. what과 how의 구분이다. 뭘 할 수 있냐? fly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건 클래스가 할 일이에요. 인터페이스는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정의하는 거고, 클래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와 유사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키워드를 인터페이스는 거죠. 그렇지만 멤버 변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것은 안 변할 겁니다. 만약 멤버 변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순간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는 이제 더 이상 차이점이 없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8 이전에는 추상 메소드만, 즉 선언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bstract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public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public 접근 권한이고 추상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8 이전에는 상수는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를 정의할 때도 public static을 붙여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public static final이 됩니다. 자바 8부터는 기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고 9부터는 private 메소드 정의할 수 있고 static 메소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instance는 생성할 수 있지 않습니다. instance 성정은 없어도 공통 리모컨으로 flyable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fly 메소드만 할 수 있다.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그 리모컨의 타입에서 결정이 되고, 실제 하는 일은 그 리모컨이 가리키는 객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것은 클래스도 인터페이스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flyab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얘는 abstract public을 생략해도 abstract public한 애가 되겠고요. implement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bird도 be도 fly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얘를 implement인데 얘를 안 했어. 그럼 이 bird는 뭐가 돼야 돼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선언만 되어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배열도 flyable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 이 flyable 배열에는 이 flyable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모든 종류의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양성을 처리할 수 있다. 클래스는 특정 인터페이스 구현할 수 있는데 구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외에 제한이 없다. 컴마로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바에서는 클래스는 오직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받을 수 있고,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표시해 놓고 있지 않으면은 그 클래스는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의 부모는 오브젝트 클래스이다. 자, 다종 인터페이스 구현. 한 클래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eatable, eat, swimmable, swim 두 개가 있으면 frog는 implements eatable, swimmable 이렇게 컴마로 나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는 eat와 swim 메소드를 반드시 재정의해 줘야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 있는 걸 각각 재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상속. 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펫을 eat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펫은 eat 메소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골드피쉬는 금붕어는 펫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mplement swimmable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붕어는 펫을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펫이 구현하고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자동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골드피쉬는 eat도 정해야 되고 swim도 정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eatable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골드피쉬는 eatable한 애예요. 왜? 얘는 펫도 되니까. 따라서 부모가 구현하고 있으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 implements 여기를 쓸 때 그것을 중복해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중복 표시 안 한다. 그래서 부모 또 조상이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자동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iving thing, 모든 살아있는 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living in water는 먹고도 하고 수영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extends living thing 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페이스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iving in water는 eat도 swim도 다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돌핀이라는 거 living in water를 구현하게 되면 이 돌핀은 living thing도 구현하고 있는 거고 living in water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eat, swim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flyable 있으면 dog이 living in water, flyable이면 두 개. 여기 잘못됐네요. extens가 아니라 implements예요. implements, living in water, flyable 하면은 총 3개의 메소드를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has A, is A보다 has A를 더 선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has A로 어떤 것을 유지하면 이 유지하는 객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flyabl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bird는 fly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ly. 그런데 여기다가 원래는 코드를 구현해야 되겠죠. 새가 날아다니는 방법. 근데 코드를 새가 날아다니는 방법 구현하지 않고 그것을 각각 다른 클래스에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lying strategy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날아다니는 방법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거, 로켓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거 여기다 구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객체들을 새가 유지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set flying strategy 해가지고 그 전략을 하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has A로. 그러면 처음에 새를 만들고 set fly strategy new fly with wings 하면은 요때 새는 어떻게 날겠어요? 날개를 이용해서 날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바꿨어요. fly with rocket으로. 그럼 요때는 어떻게 날아요? 로켓을 이용해서 날게 됩니다. 또 추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bird set 해가서 new fly with balloon. 풍선을 가지고 날아다닌다. 풍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fly with balloons라는 걸 만들게 되면 또 그거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메소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기다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래티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객체 제한 패턴에서는 전략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as A로 모델링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포함하고 있으면, 유지하고 있으면 그 유지하는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실행 시간에. 이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이 코드는 새를 풍선을 가지고 날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OCP죠. 코드 수정 없이 기능을 확장한 거예요. 새가 날개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로켓을 이용해서 날고 또 풍선을 이용해서도 날도록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has A. has A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관계를 바꿈으로써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능을. 이것이 이제 has A를 is A보다 선호하라는 특징이고, 이때 이런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서 어떤 객체의 메소드를 불러서 이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모두 do fly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에서 설명할 때 빼먹은 게 있는데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contract based programming. 그래서 새를 날려다니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구현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데서 요런 코드가 있다. 그럼 이 함수를 쓰고 싶어? 네 객체가 이 함수를 쓰고 있고 만들고 싶으면은 스위머머 인터페이스를 해당 객체에 구현하면 됩니다. 이거를 계약 기반. 이 함수를 쓰고 싶으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된다. 네 객체가 이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럼 구현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것을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뭐 인터페이스만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에 해당되지 않고 상속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 할 때 확실히 인터페이스는 그것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4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과 관련된 그 예제들을 실제 코드를 보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가 있네요. 14개에 대해서 한번 그냥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도 관련된 예제가 6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가 열고 닫고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 첫 번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door with lock을 추가했는데 코드에도 논리 오류가 있는 부분, 즉 오픈을 고려했어야 되겠고 또 이제 두 가지 다 안 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얘는 do도 생성하고 door with lock도 생성하는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3번은 door with lock을 이제 올바르게 그 코드 논리 오류가 없도록 수정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버전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버전은
do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 lock과 unlock을 abstract 클래스로 abstract 메소드로 만든 다음에 do with lock을 만들고 do without lock을 만들었습니다. do without lock은 뭐 그냥 타입만 하나 만든 것처럼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든 게 이제 버전 4. 그 다음에 버전 6이 아마 do가 있고 do with lock을 hasA를 이용해서 구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hasA를 이용해서 구현한 방법이 되겠고, 다섯 번째는 수업 PPT에선 이게 어떤 버전이냐? 설명을 안 드린 버전인데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서는 도 자체를 그 락드까지 고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세 가지 상태를 여기서 다 열거형으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고, 열거형을 이용해서 스위치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상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do with lock, do without lock. 그래서 요 버전은 열거형으로 이제 상태를 만드는 조금 다른 방식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설명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어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에어플레인, 꿀벌 만들어서 간단히 보여드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잉 스트래티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패턴을 사용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어블 테스트는 이렇게 만들면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 날고 있다가 로켓을 이용해서 날고 풍선을 이용해서 날고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것까지 또 추가로 만들 수 있냐면 빔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왜 이러죠? 저장 안 했나? 이게 플라이어블이 아니구나. 플라잉 스트래티지. 빔 메소드로 만들어 놓으면 얘를 실행하면 우리가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는 방법들을 실행 시간에 바꿔가면서 오리를 수정하지 않고 바꿔가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하나 설명드렸고요. inheritance. 요거는 상속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상속자에서 그 데이터들을 초기화하는 순서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nstance of를 설명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instance of 어떨 때 true이고 어떨 때 false이고, instance of는 요 객체를 요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true나 아니면 false로 알려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제로 person 예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생성자들 어떤 식으로 이제 물려받으면서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자들을 정해야 되냐, this, super 요것들을 이용해서 그 순서를, 호출되는 함수들의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다. 그거를 잘 활용하는 법을 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는데, 우리가 모델링하고 싶은 거는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애완동물이지만 어떤 동물은 멍멍, 어떤 동물은 야옹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는 다양성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양성을 제공할 때 객체 지향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sA를 이용하는 방법, has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isA를 이용하는 방법은 pass에 이렇게 만들고 make 사운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cat에 make 사운드는 야옹하게끔 만들고 강아지는 멍멍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실행해 보면 강아지는 여기서 실행됐을 때 멍멍할 거고, 고양이는 야옹하고 강아지는 멍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고양이냐 강아지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sA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게 객체 지향에서 기본적으로. 근데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애들은 야옹, 저런 애들은 멍멍 하는구나. 그러면 객체 지향으로 이쁘게 설계하는 것은 상속을 이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단정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hasA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sA에서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pass를 만드는데 좀 더 복잡해졌죠. 근데 뭘 활용했냐면은 아까 flying strategy 만들듯이 멍멍하는 기능, 야옹하는 기능을 객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도록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운드 스트레저를 갖고 있고, make 사운드는 사운드 스트레저의 get 사운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at 사운드는 야옹, dog 사운드는 멍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pet test에서 어떻게 하냐면 pet을 만드는데 spot은 강아지 소리로, free는 cat 사운드로, 강아지는 뭐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추가적으로 dog 사운드에서 왈왈까지도 추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spot이라는 강아지는 원래 멍멍하다가 이렇게 바꾸면 왈왈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떤 애들은 멍멍, 어떤 애들은 왈왈, 어떤 애들은 야옹 하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isA에서는 dog과 cat이라고 하는 명확한 타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dog 타입이라는 dog 타입으로 우리가 식별하는 낼 수가 있고, 고양이들은 cat이라는 타입으로 식별해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pet이라고 하는 타입만 있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해 낼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물론 사운드 스트래티지가 현재 어떤 스트래티지인지 보고 아 얘가 고양이구나 강아지구나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세이를 썼던 것처럼 명확한 타입이 안 나타난다라는 측면의 차이는 있는데 다양성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싶으면 그것은 꼭 상속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헤드세이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